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2021년 10월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이제 우리에겐 페이스북이 1순위가 아니다. 메타버스가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라면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커버그 입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얘기는 오로지 AI 뿐입니다. 메타는 메타버스를 아예 포기한 걸까요? AI 얘기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실리콘밸리 나우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메타는 사명을 바꾼 지 1년째 되던 2022년 3분기 44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년 대비의 절반 수준입니다. 순이익이 반토막 난 가장 큰 원인은 메타버스 사업을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스 부문의 40억 달러 가까운 적자였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2022년 11월 메타 주가는 90달러대까지 떨어집니다. 1년 전 340달러 선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난 것입니다. 메타가 꺼내든 카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정리 해고였습니다. 11월에만 11,000명을 해고했고 4개월 뒤에는 10,000명을 추가로 해고합니다. 메타버스 담당 조직인 리얼리티 랩스의 정기 해고는 작년 10월까지 이어집니다. 계속되는 적자, 곤두박질 치는 주가에 주주들은 분노합니다. 메타버스에 집착하는 저커버그에 대한 조롱도 이어집니다. 특히 저커버그가 2022년 8월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 월드의 유럽 출시를 발표하면서 파리 에펠탑과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앞에선 자신의 아바타를 공개한 게 결정타였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 후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토리를 줘야 할 것 같은 비주얼이었죠. 메타의 AI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저커버그는 최근 AI 얘기만 합니다. 그치만 메타가 메타버스를 아예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커버그는 메타버스가 AI와 만나서 진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저커버그가 지난 4월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제시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웨어러블 AI입니다. 메타는 4월부터 북미 지역에서 스마트 글라스인 레이반 메타의 AI 비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우리의 장기적인 두 가지 목표인 AI와 메타버스가 어떻게 함께 기능하는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고 말합니다. 또 메타버스는 AI와 함께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점을 두는 분야라면서 우리는 스마트 글라스가 미래에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보고 리얼리티 랩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레이반 메타는 AI를 입힌 메타버스 기기입니다. 안경을 통해서 음악을 듣고 사진이나 녹음을 할 수도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보이는 물체가 무엇인지 물어보거나 간단한 번역 기능도 제공합니다. 레이반은 유명한 안경과 선글라스 브랜드죠. 저커버그는 레이반과 협업해서 스마트 글라스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와 달리 사람들이 다양한 디자인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나우 송영찬입니다. 오늘 저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메타 스토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 세계의 유일한 메타 스토어인데요. 여기서는 메타 퀘스트나 메타 레이반 선글라스 같은 메타의 AI 메타버스 하드웨어 프로덕트들을 파는 곳입니다. 저랑 같이 안에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시고 어떤 제품 판매하는지 직접 직원 설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메타 스토어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메타 퀘스트 3 이게 가장 최신형 MR 그러니까 복합 현실 기기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직접 본인의 메타 퀘스트 3를 이렇게 퍼스널라이즈,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도록 뭐 색깔도 이런 식으로 파란색, 주황색 이렇게 있고, 전 세계 메타 스토어는 딱 여기 한 군데 뿐인데요. 지금 메타가 메타 퀘스트와 메타 레이반 선글라스를 출시한 국가들은 여러 군데 있지만 이렇게 오프라인 하드 스토어를 운영하는 곳은 여기 실리콘밸리의 메타 스토어 여기 한 군데 뿐입니다. Alright, so this is the Ray-Ban Metas. So these are Ray-Ban smart glasses that can take pictures, it can take videos, and you can listen to music on them as well. Oh, so it also sounds from the glasses. Absolutely. You have two speakers on the top, two speakers on the bottom Okay. that are placed right next to your ear. You have a power switch here to turn it on and off, and then you have your picture button.
Okay. You click to take a picture or to take a video. Oh, okay. So I don't have to put my phone out to take a picture. Exactly. Like just with the glasses. Exactly. Okay. Let's say your hands are busy and you cannot take a picture or you cannot take a video. You can say it with your voice. You just say, "Hey Meta, take a picture," and it will take the picture for you. Oh. Or you can say, "Hey Meta, record the video." Oh, wow. And it will record the video for you as well. 메타는 AI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반 메타나 메타 퀘스트 같은 복합 현실 기기에 AI 비서를 입히는 걸로 만족하지는 않겠죠. 메타는 기본적으로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올해 2분기 메타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난 390억 71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98%인 383억 2,900만 달러가 광고 매출에서 나왔습니다. 광고 매출은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서도 21.7% 늘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메타는 AI를 활용해 개별 이용자들에게 가장 관심 있을 법한 광고를 노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AI와 광고의 결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메타는 여기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처음 공개한 생성형 AI 모델 라마가 대표적입니다. 메타는 사실 생성형 AI의 후발주자기는 하지만 AI 개발에 늦게 뛰어든 회사는 아닙니다. 이미 2013년에 기초 AI 연구소인 페어를 설립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오랜 시간 메타를 AI 분야의 선두 업체로 인식해 왔는데요. 다만 오픈 AI의 챗GPT처럼 생성형 AI 시장을 선도하는 데는 실패한 거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메타의 전략은 오픈소스 AI입니다. 지난달 열린 세계 최대 컴퓨터 그래픽 컨퍼런스죠. 시그래프에서 저커버그는 젠슨 항과 대담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이제 AI 시장은 오픈소스가 승리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저커버그가 AI 시장에서 오픈소스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 개방성, 수정 가능성, 비율, 효율성 등을 따져봤을 때 오픈소스가 더 이롭다는 겁니다. 메타도 자선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 결국 이윤을 따지는 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아무 이득 없이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입한 AI 모델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면서 오픈소스로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오픈소스로 공개하면 사용자를 대거 확보할 수 있고 또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AI 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압도적인 사용자가 몰리는 모델이 AI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겠죠. 페이스북도 한참 자리 잡은 뒤에서야 광고를 붙여서 수익화에 나섰습니다. 테크 업계에서는 메타가 AI 모델도 우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확산한 뒤에 나중에 수익화 모델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더 나아가서 라마를 AI의 표준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크 업계에서 개방형, 폐쇄형 간의 경쟁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PC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폐쇄형 유닉스와 개방형 리눅스 간의 경쟁이 붙었었죠. 초반엔 폐쇄형인 유닉스가 앞섰지만 지금은 리눅스가 표준으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와 폐쇄형인 iOS 간 경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각국 경쟁당국의 반독점법 칼날에 애플이 iOS의 빗장을 슬슬 열고 있죠. 메타는 자사의 AI 모델을 AI 생태계의 표준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자사 SNS 플랫폼에 AI를 입히고 레이번 메타, 메타 퀘스트와 같은 하드웨어에도 AI를 입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도 않고 아직까지 적자도 계속되는 메타버스를 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메타버스가 나중에는 자사 AI를 키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물론 메타도 눈앞에 닥친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주요국 경쟁당국이 빅테크를 겨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 디지털 서비스법, 즉 DSA에 따라서
메타에 허위 정보 모니터링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들의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소송과 관련해서 미국 텍사스주와 14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원 가까운 돈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는 이미 SNS 업계에서 독점 기업에 지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글이나 애플 등의 시시때때로 날을 세우면서 오픈소스로 AI 시장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전략 성공할 수 있을까요? 메타는 다음 달 말 메타 커넥트라는 연중 최대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타의 새로운 기기나 전략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때 메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실리콘밸리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실리콘밸리 나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